예, 물음표님, 최근에 물음표님 댓글을 보니까, 예, 예. 뭐, 콧구멍 없는 소, 뭐, 이런 말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거, 그게, 그니까 소가, 뭐지? 아, 뭐, 하여튼, 그 거사님이 말씀해 주신 뭐 화두 있잖아요. 뭐, 또 하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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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계속, 떡파는 노파 얘기요? 예, 예, 높아는 음, 높아 이야기. 음, 음. 그런데, 그거하고 콧구멍 없는 소하고 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현재심 불가능, 뭐, 과거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이렇게 점을 어디서 찍을 것이냐 했는데, 그 말이, 에,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어디다 찍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점을 어디에다가 찍어야 될지 음.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뭐지, 어디다 점을 찍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응모소주 이생기심의 삶, 음. 어, 결국에는 그게 규정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규정하지 그런데요? 마라. 음. 그러니까 애초에 점을 뭐 찍고 말고가 아니라 음. 점을 찍을 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음. 점을 찍을 수 없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점을 찍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점을 찍을 수 없는 그냥 그 상태, 그냥 뭐라 규정할 수가 없는 그냥 그 상태가 그냥 걸림이 없는 그냥 그런 상태에 이다라는 게 문득 그냥 좀 자각이 돼서, 예, 그냥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 음. 뭐 어디다 계속 점을 찍으려고 내가 계속 뭔가 규정을 하려고 했다? 어떤 내용으로 그걸 계속 규정하려고 했다라는, 예, 그게 좀 알아졌다고 해야 되나? 예, 자, 우선 음. 다른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보완을 예, 하지요. 예, 사실 점을 찍는다. 사실 우리 삶에서 매 순간, 매 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 찍는다는 것은. 거기서 뭐예요? 사실은 점 찍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봐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떡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떡을 먹어야 돼. 자, 먹어야 되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떡 파는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배가, 고픔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봐요. 배고프면 뭔가 밥을 먹지요? 뭔가 음식을 먹지요? 자, 그러니까 일상 삶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옷이 없으면 옷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시장에 가서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똑같은 문제예요. 자, 떡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먹어야 될까 저렇게 먹어야 될까? 옷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응? 자, 가령 오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들한테 이런 말 할까 저런 말 할까? 응? 온통 이 삶의 매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의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삶의 매 경험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장사하고 그런 어떤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화두라는 것은
삶의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한 어떤 문제예요. 그런데 봐요. 이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 떡파는 노파가 자 어디에다 마음을 찍을래? 마음을 갖다가 얻을 수 없다는데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뭐죠? 즉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맨날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먹고 싶어. 이걸 먹을래. 요 옷을 살래. 그런데 봐요. 항상 지나고 보면은 잘못 샀는데. 그때 잘못 샀는데 그때 그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아이고 이거 잘못 샀네. 안 샀어야 되는데 또는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러니 도대체 마음이 결정이 안 되는 거죠. 맨날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맨날 후회하고 자책하죠.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걸 샀으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맨날 그렇죠. 다음에는 내일은 이제 그랬지 안 해야지. 내일 또 충동 구매를 안 해야지. 중국집에 가서 짬뽕 먹으면 짜장면 먹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맨날 온 삶이 맨날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 그러니 봐요. 매 순간에 도대체 어디에 점을 찍어야 후회도 없고 자책도 없고 그리고 불편도 없는 그렇게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삶의 매 순간의 문제예요. 그걸 물은 거예요. 도대체 삶의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어야 어떤 마음으로 되어져야 자, 이런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마음에 점을 찍는 이런 말이에요. 자, 삶의 매 순간의 문제예요. 모든 화두는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어떤 문제, 삶의 괴롭고 괴롭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도대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 깨달음을 묻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음표님하고 이야기한 게, 뭔 그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 근데 마치 말장난처럼 계속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전혀 그 문제를 이해조차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치 삶에서 동떨어진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전혀 그 화두를 갖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백날 해봤자, 삶의 현장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가 없는, 이런 것은 그냥 생각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물음표님하고 대화가 전혀 나머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삶의 매 순간의 어떤, 우리는 항상 매 순간이 사실 딜레마 상태죠. 왜 그래요?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고비고비마다의 삶이 흔쾌한 경우가 있나요? 맨날 사실 후회와 자책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라고 맨날 그러지 않나요? 자,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 매 순간의 경험 상태는 매 순간의 어떤 일은 어떠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음표는 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일인데, 그런데 또 뜬금없이, 떡 파는 장사, 노파가 도대체, 그래요. 우리는, 과거심은 얻을 수가 없죠?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심을 얻는다 할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는 물음표님이 제가 앞에 그런 댓글을 달아서 제가 물은 거예요. 생각으로 어떻게 가령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경험은.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가 현재심 불가득이에요. 현재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지금 이 마음이야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 경험에서 이 마음이야 할 때는 사실은 일어난 것에 대한 이미지 상이지 일어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마음을 구할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죠. 즉 일어나는 마음에 점 찍을 수가 없죠. 자, 즉 점 찍을 수 없다는 것은 일어난
마음 그대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도대체 떡 먹고 싶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떡 먹고 싶은 그 마음에 뭐가 점이 찍혀야 또는 그 마음대로 해야 될 텐데 그 마음도 이미 일어나서 사라졌다면은 도대체 떡 먹고 싶은 마음은 뭐냐라는 거죠. 자, 지금 가령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이 당연히 오지 않는 마음이 얻을 수 없는데 즉 현재의 마음을 더 얻을 수가 없는데 현재의 마음 그대로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떡 먹는다라고 하는 떡 먹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일 수가 있느냐? 어? 이런 말인 거예요. 어? 도대체 당신이 먹고 싶다라는 것은 정말 먹고 싶은 거냐 아닌 거냐?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사느냐? 어? 이런 경우에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상태는 어떤 거냐? 또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상태가 또 후회나 자책이나 또는 뭔가 불편이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이야. 콧구멍 없는 소. 도대체 콧구멍 없는 소가 그게 그래. 뭐예요? 콧구멍 없는 소가 있어요? 콧구멍 없는 소 본 적이 있어요? 물음표님? 본 적 없죠. 그런데 물음표님에게 콧구멍 없는 소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요, 그게? 이거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점을 찍으려고 한다는 것 내가 어디에 점을 찍겠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이미 현재심이 아니죠. 예. 이미 현재심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즉 규정이 생각의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현재심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어떤 생각 내용으로 어떤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맨날 거사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단지 일어나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뭐가 의도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상태, 예. 예, 그런 상태가 현재 마음을 찍는다, 뭐 그런 삶이겠죠. 예. 그런데 도대체 거기서 왜 콧구멍 없는 소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 말이 나오죠? 항상, 콧구멍 없는 소라는 거를 들어봤는데, 콧구멍이 있으면은, 소의 콧구멍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뭐 소의 콧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를 걸었대요. 콧뚜레라고 있잖아요. 콧뚜레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거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그걸 가지고 소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잖아요. 예. 근데 콧구멍이 없으면은 그걸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콧구멍이 없으면 걸림이 없다라는, 예, 그런데 말인데, 콧구멍 없는 소가 아예 없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콧구멍이 없으면은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 그건 뭐 있으나마나 한 소리잖아요. 콧구멍 없는 소가 있다면은 말이 되겠지만은, 콧구멍 없는 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용한테 용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가리키는 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응? 항상 어디에 점을,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을 듣거나 해도 계속 자기 그 머리를 계속 굴려서
그 떠오른 생각으로, 음. 이건 이거야라고 규정을 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음. 걸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이 생각 그대로야라는 이 규정이 없으면은 음, 걸림이 없다는 말이죠. 음, 음. 규정, 단정, 판단,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럼 코뚜레가 뭐예요, 그러면? 코뚜레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코뚜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규정, 판단, 평가가 이제 코뚜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생각에 끄달려 사는 그런 삶을 음, 저는 가르친 거라고 예 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은 그러면, 그런 콧구멍 없는 소가, 자, 이 화두가, 이런 화두가 어떻게 있게 됐죠?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이? 아마 그 경어 그 대선사 그 봤는데 음,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봤는데 뭐 어떤 뭐 그 뭐지 동자승인가? 음, 그 그 걔가 뭐 부모님한테 뭐 어떤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그러니까 소가 되더라도 음,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라고 뭐 음, 그렇게 얘기를 해보래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경어 음, 대선사한테. 음, 예. 그러니까 경어 대선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어 대선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엄청 그 뭐지 뭐 학식이 높다고 해야 되나? 뭐 음, 그런데 음. 자, 그럼 그 배경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예, 자, 이 경어 스님이라는 분은 구한말인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구한말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칭송을 받는 분이죠. 네, 한국의 그 선불교가 그분으로 인해서 중흥이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분이.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교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교학 강의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자라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어떤 경험에서 그 교학으로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교학의 지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학의 지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죠. 떡 파는 노파가 아니 금강경은 그렇게 당신 금강경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 경허 스님이 바로 그 교학에 당신은 뭐 경전에 대해서 뭐 달달 외우고 잘 안다며 그런데 자 그러면 거기에 현재신 불가득 뭐 이래 썼는데 자 지금 떡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떡 먹고 싶은 마음에 또는 지금 현재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먹을래? 어떤 마음으로 먹을래? 그 지금 먹는 그 마음, 지금의 마음에 어떤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되느냐? 근데 점을 거기에는 현재심 불가대로 점을 찍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점을 찍어야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응? 라고 하니까 그냥 말문이 팍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뭐 건강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허선사도 경허스님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가령 교학을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수행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수행 때 받은 화두가 그때는 이제 수행은 화두선이었으니까 화두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나기의 일이 가기 전에 나기의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쳤다 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받았대요. 자, 낙이 말 그대로 당나귀죠. 낙이 말이. 그러니까 낙이의 일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닥친 거예요. 자, 이 화두를 받았는데 그 화두를 가지고 이제 이 화두선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것이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물음표님 이야기했다시피 그 옆방에서 어떤 이 동자성이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한테, 예, 스님이 죽어서 소가 되는 이치를 아느냐, 스님이 소가 되는 이치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 그랬대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님이 수행은 안 하고, 공약만, 그러니까, 이 신도들의 공약만 받아서, 그렇게 먹으면은, 그러면 뭐 소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스님은 그 소가 되는 이치를 모르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동자승이 이제, 그 절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한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뭐, 경호 스님한테 이야기했는지, 뭐 또 주위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마침 스님이 화두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 라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기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그 화두가 타파가 된 거예요. 그런 말이구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어 스님이 이제 콧구멍 없는 소가 알았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콧구멍 없는 소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되는데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은 된다라고 그런 거죠. 소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즉, 과보를 받는 건데, 신도들에게 공양만 얻어먹은 건 그 과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가 돼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해주는 그런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소여도 가령 어떤 그런 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호 스님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거기에서 콧구멍 없는 소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나기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이 화두가 깨어졌을까요? 물음표님. 이제 다시 또 물음표님한테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기의 일은 뭐고 말의 일은 뭡니까? 말은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아니, 말. 그 화두. 이걸 얘기해요? 나기의 일, 말의 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기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라는 거죠. 자, 그 화두가 어떻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는 말 그대로 귀죠? 아니, 나기가 아니에요. 당나기 할 때 나기라니까? 당나귀 할 때요? 노새. 정에 짐 실어 나르는 그 노새, 당나귀. 그럼 말은 타는 말 그대로. 하여튼, 낙이 어쩌고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면 누구나 화두 처음 들어보지. 나귀의 일은 뭐예요? 나귀의 일은. 나귀는 당나귀, 노새. 사람들이 그다 등짝에다가 짐 많이 실고 다니는 그거 있죠? 그거 당나귀, 그거 나귀고, 말은 뭐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나귀의 일, 그냥 말 그대로 말의 일이에요. 근데 그 화두를 잡고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경호 스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끙끙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콧구멍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해가 됐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물음표님은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이 가령 그런 것이 들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콧구멍 없는 소라는 표현이 됐고 물음표님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자, 콧구멍 없는 소가 됐다고 한다면은
바로 콧구멍 소라는 것에 의해서 경허스님은 바로 나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그 화두가 도대체 밑도 끝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것이 해결이 됐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음표님도 자 이제 콧구멍 없는 소가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화두도 가령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뭐 그래 떡 파는 노파 문제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 콧구멍 없는 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해한 거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천재신 불가득 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그 생각해 보니까 아예 뭐 어디에 점을 찍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점을 찍어라.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봐요. 예, 콧구멍 없는 소도 말도 안 되지. 자, 모든 말이라는 것은 예, 예.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말 자체는 의미가 없고 말이 없는 거라도 말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자, 콧구멍 없는 소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되었다든가 물음표님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것도 가령 표현은 뭐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표현으로서 어떠한 경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만약에 그 말들이 가리키는 콧구멍 없는 소가 이해된다는 것은 콧구멍 없는 소라고 하는 그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콧구멍 없는 소라고 표현될 수 있는 자 콧구멍 없는 소라는 표현으로 가리키는 어떤 경험 상태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고 또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점을 찍는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경험 상태 이게 이해가 돼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바로 그런 이해는 나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경험 상황도 이해가 돼야만 비로소 그 분야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것들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어떠한 경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온통 그냥 생각 노름일 뿐인 거예요. 화두도 그럼 온통 생각이 노릴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또는 경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말로서가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의 어떤 문제도 이제 후회 자책도 아니게 되고 이제 불편도 아니게 되고 우물쭈물도 아니게 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다는 상태도 아니게 되고 자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령 자유자재라고 하는 무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 조금 예. 자,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떡 파는 장소 떠나서 나귀의 이름 뭐고 말의 이름 뭐예요? 나귀의 이름요? 그거는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도대체 나귀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일까요?
자, 바로 나귀의 일이 끝나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맨날 삶에서 경험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떡 파는 노파의 점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점 찍는 것도 맨날 중생들이 경험되는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 화두가 마음의 점찍기라든가 또는 나귀일이 끝나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면은 이제 바로 어찌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맨날 후회와 자책이 남게 되는 맨날 우물쭈물 어찌해야 될지 그런 고민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게 돼요. 이제 불편도 없고 우물쭈물도 없고 갈피 못 잡음도 없고 후회와 자책도 없는 그런 삶이 돼요. 근데 근데 뭘 설명하는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음, 그, 근데, 음, 결국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 걸려가지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지금 이 순간에 음, 일어나는 그대로인데, 음. 이, 소위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서는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후회를 하고 또 과거에 대한 걱정과 후회를 하잖아요. 음. 근데 지금 현재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미래에 그랬네, 저래 그랬네,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재 지금의 삶도 그냥 그렇다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떠한 생각도 결국에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 어떠한 생각으로도 규정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뭐 해석하고 네. 설명하고 맨날 그러고만 살 거예요, 물음표님은? 맨날 그냥 삶을 중계만 할 거예요? 자기 삶도 중계하고, 남의 삶도 맨날 중계하고, 자기 삶도 온통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남의 삶도 온통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지면은, 자, 한번 어떻게든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때, 지금 말고. 자, 그래서 콧구멍 없는 소라는 그 말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요. 다, 뭐예요? 콧구멍 있는 소는 맨날 콧들에 깨가지고, 맨날, 어떻게 보면은, 막 삶에 휘둘리는 거죠.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휘둘리는 거죠. 사람에 휘둘리고, 말에 휘둘리고, 일에 휘둘리고, 온통 그렇게 휘둘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후회와 자책과 지금 이 순간 갈팡질팡, 갈피가 잡히지 않는 혼란스러운,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 온통 그런 삶이죠. 자, 바로 이러한 화두 또는 이러한 문제가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지다면은 이제 그러함이 없는, 뭐 자유자재, 뭐 무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 생각으로의 말 말고 경험으로 말해보세요. 경험으로 드러내보세요. 경험으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